자, 이제 오장 전략 들어갈 시간이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변함없는 조합으로 오늘 또 수요일 대응해 보도록 하죠.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그 전에 속보를 하나 말씀드리면 뉴질랜드가 기준금리를 3.5%에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한 3.25%로 인하했다. 뉴질랜드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잖아요. 한국은행은 뉴질랜드하고 호주중앙은행하고 이 동향을 상당히 면밀히 관찰합니다. 그쪽하고 동행하는 경향들이 짙기 때문에 뉴질랜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보를 전해드렸고 가능성은 좀 내일 있지 않 높아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자, 김종효 이사님, 우리 어제 맥락은 잘 짚었어요. 텐센트와 SM의 얘기하지 말까?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근데 다리 좀 잘못 긁고 카카오를 긁었는데 하이브가 팔긴 했죠. 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시장 포인트를 제대로 짚고 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는데 시장 계속 우리 강하게 좀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네, 오늘 중요한 건 이제 연고점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연고점을 만들었고 그걸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사지 않았던 반도체를 드라이브로 걸면서 오늘 연중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의미가 있다. 네, 그러니까 주초에 이미 엔비디아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뭐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 뭐 부각받지 않을까 하는 대부분 다 예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기 이전에 또 너무 불타올라서 이게 내일 실적 발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좀 답답했던 연고점 돌파를 오늘 비교적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지금 거래가 전일 동시간 대비해서 2배, 3배 증가하고 있거든요. 매물을 소화하면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침만 하더라도 선물 쪽에서도 매도, 현물 쪽에서도 매도를 보이면서 물론 정기전적 쪽은 했는데, 네, 샀지만 근데 이제 그게 약간의 휩소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 다 감아 안으면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만약에 이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시 좀 소폭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연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것 자체의 의미는 그렇게 작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종희 기사가 이제 휩소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그러니까 이 톱의 톱니라고 해야 되죠. 오전에는 개장할 때 막 들었다 놨다 갈까 말까 하다가 팍 치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드라이브를 이게 시장 리딩을 잘해요. 기관 투자자들은 거기에 또 이제 카피를 또 잘하고 잘들 논다 뭐 친다 싶시다. 뭐하죠? 지주사. 네. 자, 근데 이제 시장 중심에 오늘 또 지주사가 등장을 했어요. 네. 어제 이제 뭐 자꾸 정치 얘기하기는 싫습니다만 대선 토론 다 보셨겠죠. 네. 환장하겠군요. 네. 뭐 이게 앵커라는 지식을 내려놓고 표현하자면 미쳐버릴 것 같은데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은 아직도 저 수준이구나. 질문이 틀리면 답도 틀린단 말이에요. 계속 맹맹 돌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주식시장도 그걸 기대하는데 뭐 하는 건가? 하여튼 뭐 각 후보들마다 뭐 자성을 하시겠지만 자. 근데 오늘 아젠다가 조금 나오는 것들은 아무래도 상법 개정, 그다음에 지배구조 이슈, 네. 지주사가 오늘 지금 일단 들어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보면은 이제 이 조선방산원전, 조방원과 경기민감주,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여기다가 이제 이 지주사까지 어제부터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 지주사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저는 역시나 지주사도 조방원이구나. 네. 그러니까 조선방산원전을 품고 있는 지주사가 최근에 급등하면서 또 신고가를 가고 있는 건데 원래 지주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좀 저평가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밸류업 핵심 대상이라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정책적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지주사의 특성상 항상 할인을 받고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뭐 많게는 아까 많게는 60%, 뭐 적게는 40%까지 할인돼서 거래가 그런 거래가 되다 보니까는 사실 좀 시장에 있어서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사실이었던 건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기대가 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이 조방원을 품은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어떤 자사에 있어서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또 주가가 좀 급등하면서 이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서 같이 좀 급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나 같은 경우도 네. 하나의 기업들을 보면은
지금 대부분 다 뭐 몇십 프로 올라간 게 아니라 몇 배씩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최근 2, 3년 동안 보게 되면은 10배가 넘게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하나 오션, 하나 디펜스 또 최근에 하나 솔루션까지 네. 이 저점 대비 2배 넘게 올라와서 예. 제가 볼 때는 지주사 중에서는 하나가 뭐 가장 또 많이 가는 것 같고 네, 거기 야구까지 좀 잘하고 있고. 네. 거기다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던 역할을 하고 있던 건데 못 가던 게 삼성물산인데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이 삼성바이오 뭐 인적 분할 얘기 나오면서 거기서 어떤 뭐 수익 가치라든가 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올라서고 있고 거기에 이 원전까지 부각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두산도 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두산전자 BG 네. 예, 이쪽에서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매출도 올라가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조방을 갖고 있는 지주사들이 어떤 상승세가 꽤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주사도 좀 같이 봐야 될 그런 섹터로 보는 게 좋겠다. 네. 예,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도가 희한하죠. 이 SK와 한화의 약간 밀월 관계와 삼성과 현대차의 약간 소외된 구도? 뭐 지주사라고 친다면 뭐 거기에 뭐 LG도 있고 뭐 각도 지주사들이 있겠지만 참 구도가 흥미롭다 생각이 좀 들고 정치를 자꾸 이렇게 뭐 연관 지을 필요는 없지만 지주사들의 강세 뭐 시현드 매니저는 이제 대략적인 개괄 라인입니다. 뭐 그런 근데 이제 뭐 이게 어떻게 구도가 될지 금산분리라든지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뭐 각 그 이해 주체들이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제 가치를 좀 주자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네, 어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6월 13일 날 있을 밸류업 지수의 재편성.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밸류업과는 좀 연관이 없는 그냥 업종 대표주를 억지로 우겨넣었던 그 지수가 대거 바뀔 가능성도 있고 이미 이런 상황들이 상황적으로 이미 보여줬던 증거들이 이미 있었죠. KB금융이 갑자기 뭐 신고가 나고 네. 한국금융지주가 신고가 나고 그러니까 이미 고배당을 하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던 그러니까 그나마 많이 올랐다라고 한 메리츠 금융지주 정도가 PBR 1배일 뿐 나머지 종목군들은 여전히 뭐 0.5배, 0.6배 수준이어서 아까 이제 최현덕 매니저 얘기처럼 40%의 할인이 기준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뭔가 이유가 없어요. 한국 기업의 지주에서는 당연히 40% 할인이 그냥 기본이라는 그런 어떤 인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는 그냥 자리매김했었는데 지금 오늘 뭐 급등하고 있는 뭐 한진칼도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호방그룹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결국은 저는 이 모든 것의 핵심 포인트는 한국 주식 중에서 쓸데없이 싼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굳이 이제 상당의 이유가 좀 불명확한? 그러니까 거예요? 굳이 설명하자면 네.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척하는 자사주 문제. 그다음에 거버넌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크다라고 봤는데 일단 그 증시 투자자로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 상법 개정이니까 네. 투명성, 네, 이 상법 신뢰. 개정으로 인해서 정말로 뭐가 얼마나 바뀔지는 결과물을 봐야 알겠지만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후보가 당 차원에서도 후보 차원에서도 상법 개정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만큼 네.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저평가된 종목으로 대거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가장 상속 증여의 문제도 사실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까지 같이 고쳐준다면 지금 이제 재계 쪽에서는 이 이슈를 가장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제 뭐 이 산업계에 좀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제 삼성그룹 측면에서는 생법법 통과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을 거고.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 삼성물산, 어제 중공업까지도 이제 오른 이유는 뭐 아까 말씀하신 산업으로 보는 이유도 있지만 지배구조 이슈가 분명히 엉켜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생법법까지 통과해서 삼성생명 들고 있는 9% 지분을 다 판다? 생보법이라는 게 삼성생명법. 그렇죠.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소위 금산분리? 예, 금산분리법인데 삼성생명을 타겟으로 한 법이니까 시장에서 속칭 삼성생명법으로 불렀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삼성그룹이 그것까지 용인해 주는 상황으로 간다면
그 삼성전자의 지금 시총이 그래도 400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네. 9%가 시장에 나온다? 그걸 누가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 시장도 무너지는 일이고 삼성그룹도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까지는 용인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상법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 대그룹 쪽에서 뭘 요구할까? 말씀하셨던 아마 그런 부분들 이 세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세제? 더 세제 부분에 합리적인. 이제 상속세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양보를 얻어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지주사를 그렇게 낮게 거래시킬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수급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6월 13일 날 밸류업 지수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 지주사 종목군들의 재평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최현동 매니저가 언급해 주셨던 뭐 H현대라든지 뭐 하나라든지 이런 종목도 올라가고 있지만 네. 전혀 뜬금없는 뭐 롯데지주, GS, 그다음에 뭐 코오롱이야 뭐 최근에 자회사가 좀 올라간 게 있고 예전에 비해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안 올라가는 종목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좀 이런 큰 그림도 하나의 연관고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를 보면은 뭔가 그 숨어 있는 뜻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재밌어요. 광고도 변화를 보면은 뭐 기업의 판관비나 트렌드 뭐 이런 것도 읽을 수 있지만 최근에 그 유튜브 인터넷 광고에 이제 HD 현대 김우빈 배우 나와서 하는데 되게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와닿는 게 약간 시장과 친화적인 주주 친화적인 그런 모습들을 내비치려고 하는 게 이런 트렌드의 변화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속 증여 이슈는 사실 상속세가 뭐 우리나라가 거의 한 50% 뜯어가죠. 네. 워낙 많이 뜯어간다는 표현이 그런데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주가에 나타나는 거는 이 과세 표준이 주가다 보니까 주가의 평균이다 보니까 이거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누르자 일부러. 이익이 나면은 이렇게 분산을 시켜버리고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주가가 제대로 평가 안 되니까 밸류업이라는 걸 만들어서 근데 조금 더 디테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오너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공시에 대한 뭐 시적 전망을 했는데 막 틀렸어. 그러면 좀 감점도 하고. 그러니까 숫자화되는 디테일이 좀 되면은 이게 모든 참여자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쨌든 그런 디테일도 되게 너무 중요한데 네. 그거를 사실상 좀 잡아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기준점을 좀 제시해두고 그런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또 상법 개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 밸류업도 강화가 되고 있는 건데 결국 이 지주사의 문제점들이 뭐였냐면 어떤 순환 출자라든가 뭐 배당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 그냥 금융지에 비해서도 좀 그 작은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저배당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또 뭐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순환 출자에 있어서 또 좀 밑에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다 보니까 또 이중과세 문제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내기 그러니까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막 찢었다가 붙였다가 막 네.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분할하면 막 더블 카운팅 됐다가 하여튼 그게 누구를 위한 뭐 분할이냐. 뭐 그러니까 이런 복잡하니까 사실 또 이 기업 가치를 분석하기도 힘들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고치겠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좀 점수를 줘서 밸류업을 강화를 시키겠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기준들을 보게 되면 어떤 뭐 자사주 소각을 하면 뭐 점수를 더 준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어떤 배당 확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좀 뭐 지배구조 단순화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뭐 사실 뭐 한 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뭐 좀 차차 해결돼야 될 것들이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좀 기업 입장에서 있던 그 정치권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에 있던 정치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를 운영하게 되면은 네. 좀 더 강화시킬 것이고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주사가 그런 요건에 있어서 또 가장 잘 해당이 되다 보니까는 최근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하나 같은 경우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하나 시스템 하나 솔루션 하나오션 진작보다 작년부터 막 다 급등했던 건데 네. 뭐 그동안은 하나 같은 경우도 많이 안 올라가다가 어제부터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대선 지나고 나면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6월 13일 날 또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는 어떤 지주사가 또 그런 어떤 그 수의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볼 땐 그때까지는 어떤 주가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주사보다는 결국 이제 그 어떤 사업회사가 그렇죠.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데 지주사 뭐 그랬고 더 오를까? 따라 붙나? 이런 거.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와서 뭐 그 매수로 동참하기에는 좀 높은 감도 있고 또 정책적 우려감이 또뭐 계속 진행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지주사보다는 그냥 사업회사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사, 사업 자회사, 자회사죠, 사업회사. 네. 사업회사들. 김종인 의사한테는 구체적인 전략 여쭤보긴 좀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대부분 전문가분들은 이제 중립적인 입장들이 많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상승하면은 좀 부담. 뭐 심리적으로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 붙어 봅시다. 뭐 컨빅션 뭐 이런 거는 잘 안 쓰세요. 외국사들 IB들은 아까 이제 컨빅션 바이, 뭐 확신 매수 이런 걸 쓰는데 국내에는 리포터들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시장 전망을 내시는 분들도 잘 안 하시죠. 틀리면은 참 머쓱하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못 먹어도 그거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조금 근거가 좀 부족하면은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얘기가 돌아갔어요. 자, 지주사 어떻게 할까요? 따라 붙어 말. 그러니까 컨빅션 바이를 하려면 저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이미 분기 배당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분기 배당을 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컨빅션 바이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분기 배당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이표채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네, 우리나라 시장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있으니까 한국 원화자산은 아무래도 채권적으로 투자하는 게 원금을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현금 흐름을 꾸준하게 발생시킨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기 배당, 월 배당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그 커버드 콜 ETF도 늘어나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런 수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기계적 수급도 늘어나죠. 그러면 재평가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저평가된 종목이 분기 단위로 예를 들어서 현금 흐름을 준다? 그거를 안 살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 좀 채권 쪽에 기울어져 있던 외국인 수급이 이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고 네. 뭐 저평가된 종목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하나금융을 포함해서 뭐 KB금융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 꾸준하게 주주환원 올리고 있는 메리츠금융도 PBR 한 배까지 올랐지만 매력도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같은 것들도 분기 배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가 전체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할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그게 더 확정되는 모습으로 간다면 저는 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컨빅션 바이를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최현동 매니저 오늘 또 준비한 거는 어떤 분야인지 예고 좀 해주시고. 아까 저 고급장 우리- 전략? 네, 어제도 얘기했었고 잠깐 아까 얘기했었는데 텐센트가 이제 SM 지분을 또 가져갔지 않습니까? 네, 어제 우리가 사실은 특종인데. 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혜주 찾기가 좀 현안이 돼 있는데 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네. 예, 잠시 뒤에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종목으로 승부하는 우리 최현동 매니저. 자, 뭐 시장 전략이야 뭐 그냥 노멀하게 그냥 흐름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네. 네. 준비해 주시러 이동해 주시고요.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시 김종인 의사한테 또 바톤을 넘겨서 마무리.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연고점을 돌파한 상황이니까 이게 잘 안착만 되면 저는 뭐 내일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가 실망감을 줘서 다시 또 눌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뭐 연고점을 일단 그때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 포워드 가이던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내일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전망을 조금 높게 잡는다든지 이러면 지금 왜냐하면 중국을 열잖아요. 좀 서서히. 네, 그렇죠.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뭐 새로운 중동. 칩을 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볼멘 소리도 많이 했잖아요. 바이든 때문에 중국 지분 많이 뺏겼고 중국에게 이제 뺏길 위험이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순방길에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에 뭐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설사 내일 실망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연고점을 뚫어놓고 나서 조정받는 것과
연고점을 못 가고 나서 주저앉는 거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미결제 확정이 다시 한 25만 2천 계약을 저점으로 오늘까지 한 16,000 계약 정도가 쌓이고 있습니다. 선물로. 이틀간. 네. 그러면 이 신규 계약으로 강하게 지금 뭐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물론 주가의 상당 부분이 청산되겠지만 어쨌든 이 신규 거래를 쌓고 있다라는 것은 엔비디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도 좀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가장 주목해봐야 될 건 내가 어떤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올해 저는 지속적으로 한국 증시가 미국보다 낫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연고점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러면 종목이 더 확산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이 부분을 가장 전략적으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후장 디펜스였고요. 알파경제의 김종효 일사였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